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긴 하지만 버블 시기에 나올 법한 신호들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의 정점 근처엔 어떤 신호들이 나올까, 그리고 과거에 나왔을지 알아볼 거고요. 이 정점이라 함은 단기 고점, 예를 들면 24년도 3월과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히나 알트코인의 경우는 이 코인이 왜 오르는지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준다.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특집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은 단기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로 예전에 22년 4월 달이었죠. 이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정점을 지나서 초겨울로 들어가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22년 4월 달에도 이 질리카라는 코인이 약간 늦었긴 하지만 메타버스 붐을 등에 업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와 협업을 한다는 루머에 무려 400%나 폭등을 해서 이때 당시 아는 지인이 이제 소고기를 사 먹었다더라. 이렇게 과거의 글이나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3년도 2월 달에도 중국계 코인이 급등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친절하게 소개를 해줬었죠. 이때 당시 제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봉고차 뒤에서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명확했죠. 이유는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을 오픈을 했다더라. 물론 중국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진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때도 누가 보더라도 정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지만 중국계 코인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뭐 네오다, 파이비다 이런 거 좀 팔았었다고 과거에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으로 거슬러 오면요. 24년도 2월, 3월, 뭐 누구보다 AI 주식이 이제 코인이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죠. 뭐 샘 알트먼 효과 아니냐 하면서 AI 코인들이 폭등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3월 달에 AI 컨퍼런스가 있을 때 엔비디아가 주최하고 뭐 니어 설립자, 그리고 랜더 코인 설립자 이런 사람들 나왔었잖아요. 뭐 다 팔진 않았지만 약 3분의 1 정도를 그때 당시 팔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단기 이벤트 어디 상장한다더라 이런 호재 이벤트 때 소액이라도 매도를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장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습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인데 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올해 6월 1일자로도 페페코인이 저는 투자를 안 해서 몰랐는데요. 뭐 이때 당시 10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인은 정말 밈 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도저히 예상이 안 된다. 뭐 재미로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갑자기 한 댓글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분은 이제 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분석하시냐? 주식은 뭐 실적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코인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요. 초기 자산은요. 실적, 성과, PER, PBR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요.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과거에 주식 처음 나왔을 때도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사줘 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그 지방 그 봉건제 사회에서 성주들은 그런 거 뭐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했었을 거고요. 강남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논밭인데 이걸 누가 보고 뭐 비교 대상 자체도 없고요. 비교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초라해졌었겠죠. 논밭이 뭐 비교를 해봤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땅 따먹기 싸움 해도요. 몇 세기 동안 그냥 허허벌판, 늪지대였습니다. 뭐 사자, 호랑이 돌아다녀서 사자가 그 나라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기 자산은 계산할 자체가 없다. 대신에 이제 그나마 몇 개를 찾아보자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래도 반감기가 있고 수량이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는 트랜잭션, 뭐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더라, 뭐 지갑 추적한다든지 누가 투자를 해놨다더라, 또는 RWA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뭐 AI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게임이 쓰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의심이 많으신 분은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길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네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근데 이런 버블 신호들이 나오면요. 대부분 늦었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늦으면 안 되겠죠. 우린 미리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7월 31일자 기사였는데 미국의 상업 부동산 위험 대출이 지금 한국 금융사들이 너무 많아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미 늦었다는 건데요. 갑자기 한 몇 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회사에서 뭐 입찰을 하든지 회의를 하면 평가위원들을 섭외를 하는데요. 그분 중에 몇 년 벌써 돼버렸네요. 그 뉴욕 맨해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모 공제 직원분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맨해튼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막 올라갔고 VIP 대접을 받으면서 항상 출장을 가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잘 좀 털고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나오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한 원로 의원이죠. 낸시 펠로시라는 분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를 됐습니다. 거의 주식 천재라고 미리 뭐 정보를 들었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6월 말쯤에 이제 그녀의 포트폴리오인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구글, 뭐 테슬라, 넷플릭스 좋은 거 그냥 죄다 투자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걸 이미 뭐 알았다더라. 워런 버핏이 투자한 거 알았더라. 이미 한참 후에 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건 소용이 없다. 미리 알아야 되는데요. 또 평소에 우리가 모르던 거 또는 어려운 거를 알게 됐다. 이거는 거의 끝물이고 사단이 났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망한 이유를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2년도 5월 달에 테라루나가 왜 이제 작동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 패깅되고 디패깅 되는 원리를 소개해줬다. 거의 끝물이죠. 이것도 금융위기 때 누군가 CDO가 어떻고 CDS가 뭐고 서브프라임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평화로운 시기에는 알 리가 없죠.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알게 됐고요.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IMF 시대가 왔었잖아요. 우리 시대가 평화로우면 IMF가 뭐 하는 곳인지 알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 금모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IMF가 이런 곳이고 BIS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미리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버블의 전조 증상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무엇일까? 뭐 인간지표, 뭐 대출 이런 거 말고요. 특히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꽤나 오래됐고요. 규모도 꽤 큰 금융회사인데 특히나 9.11 테러 당시에 이 첫 번째 전투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을 했었잖아요. 그 충돌했던 층에 입주해 있던 4개 층을 빌려서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켄터 피츠제럴드입니다. 거의 그때 당시 700명 가까운 직원이 희생됐지만 지금은 이겨내고 꽤나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 회사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20억 달러 비트코인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트럼프에 밀려서 빚은 못 받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 비트코인을 담보로 나한테 맡겨라. 내가 돈 빌려줄게. 우리 돈 많거든. 20억 달러나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비트코인 담보로 돈을 빌리면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알트코인을 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지표나 이런 데이터가 기사가 나온다 치면 이때는 정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데는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중앙화, 뭐 금융기관이잖아요. 아마도 이분들이 최초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얼마 뭐 빌려 나갔다, 뭐 얼마 뭐 성과 거뒀다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20억 달러로 초기 자금으로 시작을 하고 20억 달러씩 증가할 것이다. 다 차면 또 빌려주고 차면 또 빌려주고 20억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니까
테더사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자, 올해 1월 달에 테더의 115조 원의 자산 보유 상황을 보고를 테더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캔터가 우리 믿고 투자해 달라. 테더사 괜찮다더라 하고 심지어 이거 올해 2월 달이었나요?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캔터 CEO가 나와서 했는데 이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테더사 국채와 달러를 기반으로 준비해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튼튼한데 상대적으로 USDC는 불안전하다. USDC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실리콘밸리 사태 있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디pegging, 1달러를 유지를 못했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USDC 봐라. 이거 디pegging 되고 또 그 실리콘밸리 사태 때 보험에 들지도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보단 안전한 테더를 쓰세요. 완전 테더의 동맹을 이제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더사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도 거두는 건데요. 돈을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더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크게 지금 잔치 마케팅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나 돈이 많나. 심지어 CME의 지배력을 흔들려고 미금리 선물 거래소를 신규 승인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1월 달에 받았습니다. CFTC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왜 뭐 거의 다윗과 골리앗 얘기냐면요. CME가 금리 선물 거래소 99%를 장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참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마 테더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국채 금리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래소를 오픈을 하면서 저는 RWA 연관이 돼서 결국 블록체인의 국채까지 팔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누구는 뭐 굉장히 뭐 택도 없는 소리다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더와 손잡고 있는 그들이 그러면 밀고 있는 굉장히 분명한 마케팅을 반복해서 하고 있던데요. 그 마케팅이 바로 이겁니다. 7월 12일자 기사였는데 캔터가 S&P 500 과매수 상태다. RSI가 80일이 넘어요. 보통 70이 넘으면 과매수라고 하죠.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비싸요. 재미없어요. 코인으로 넘어오세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 빅테크 끝내 이제 거품 붕괴. 이 기사는 좀 그 과정에서 쓰는 경향이 있는 곳이긴 한데요. 뭐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다 뭐 여기도 리콜 많이 지금 당했다고 하잖아요. 테슬라도. 그러면서 캔터나 뭐 CFRA나 뉴스트리트 리서치 등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여기서 재미없으니까 놀지 말라는 거죠. 주가 수익 비율이 8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월 30일 날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을 사라. 월가들이 만장일치로. 그러면서 이제 평균 이 주식 53% 정도 오를 거야. 누가 봐도 코인 이 채굴 회사잖아요.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캔터라는 회사는 비중을 확대하는데 1년 뒤에 53%가 아니라 92.5% 정도 오를 거니까 사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단 이게 캔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냥 캔터만 이렇게 기사를 뽑아왔지.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다. 2주 동안 뭐 26% 떨어졌다. 이제 재미없고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질 거다. 변동성이 크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테더의 경쟁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IPO 재수를 노리고 있는 서클사 블랙락을 등에 업고 있죠. 이 서클의 IPO가 정점의 근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 31일자로 해서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업 가치는 50억 불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하나 예전에도 그 IPO를 하려고 했으나 SEC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22년 12월에 이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아시겠지만 22년도 12월은요 가장 최저점 겨울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IPO를 하면 큰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뒤로 이제 칼을 갈면서 뒤로 밀었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직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 주식 판매하기 위해서 SEC에 비밀리에 S-1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왜 비밀리에 했을까? 뭐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상장 예정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 IPO나 이런 상장 같은 거는
정말 이 불장의 정점에 이제 몰래 해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는 큰 호재입니다. 당연히 겨울에는 할 수 없고요. 이게 공개가 돼서도 안 되고 정점에 한 방 크게 터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의 경우 너무 빨랐거나 너무 뒤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상장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7월 31일 빌 에크먼이었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추앙받는 분인데요. 이분조차도 이제 펀드를 하나 상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본인들이 예상했던 조달액에 20억 불에 그칠 듯 크게 못 미친다는 거죠. 수요가 처참하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회사가 최대 이제 잘 나갈 때는 야, 우리 이거 대박 나면 펀드 런칭하면 250억 달러 조달하기를 기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금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이거 현재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10분의 1 정도 25억에서 4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것 같고 이마저도 실제 조달금은 그것에서 못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점에 나와야 이게 빛을 보는데 그래서 서클사가 이거를 잘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큰 회사 있죠. 리플 IPO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이다. 물론 과거 기사입니다. 과거에 하려고 했지만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뒤로 미뤘었죠. 그러나 소송이 정리되면 이제 빵형은 분명히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임 렉터라는 뭐 한 이제 분석가가 리플은 사상 최대 IPO 공모의 급승을 뭐 경신하는 사우디 아람코를 넘을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아람코를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뭐 리플이라든지 서클사가 IPO를 한다더라 그러면 거의 불장의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버블의 정점 근처에는 코인 담보대출, 뭐 비트코인을 맡기고 알트를 사는 이런 이제 상황이 급증을 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큰 메인 회사들의 IPO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뉴스들, 뭐 인간 지표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 후에 버블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그때서야 투자액을 늘려서 부랴부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성을 찾고 긴장하실 것을 떠나실 것을 고민을 하셔야겠죠. 꼭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